제갈공명이 바람을 부르다 적벽대전. 삼국지의 백미는 단연코 적벽대전입니다. 때는 서기 208년 조조의 위나라는 80만 대군을 동원하여 양자강 남쪽에 있는 오나라로 쳐들어왔는데요. 위나라의 공격을 받은 오나라는 총나라의 유비 병력까지 합쳐도 겨우 10만 명이 되지 않았죠. 아무리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다고 해도 병력수에서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 오나라는 멘붕에 빠집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조조가 육상 병력으로 결판을 내려고 하지 않고 형주의 해군력을 이용하여 쳐들어왔다는 점이었죠. 적벽에서 조조의 위나라 대군을 맞은 오나라의 대장군 주유는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략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자, 조조의 대선단과 정면으로 수전을 벌인다면 승산이 없다. 조조의 대선단을 한꺼번에 불태워 버려야만 한다. 그런데 화공이 성공하려면 조조의 대선단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어야 한다. 주유는 방통을 시켜 조조가 배를 묵도록 만드는데요. 조조의 진영에 간 방통은 수전 경험이 없는 병사들의 배멀미가 심하다는 조조의 말에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죠. 큰 처남들은 30척씩, 작은 처남들은 50척씩 한데 모아 팔뚝 같은 무쇠고리로 마주 붙들어 매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 위에 넓은 철판을 깔아놓으면 천리마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풍랑도 조수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물에 적응이 되지 않은 북쪽 병사들의 전력 약화로 고민하던 조조는 방통 말대로 배들을 다 묶는 연한계를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불로 조조의 대선단을 공격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개가 갖추어졌죠. 황계가 불붙은 배를 몰고 조조군 진지로 돌격하면 불을 놓을 수 있는 한 가지는 해결되고요. 둘째, 그런데 배를 다 이제 묶어 놓았으니까 한꺼번에 모든 배를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조조의 배가 오나라의 북서쪽에 있는 적벽에 있으므로 남동풍이 불어야만 불길이 조조의 대선단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었죠. 그런데 때가 한겨울인 동지 무렵에 북서풍이 불지 남동풍이 부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고민에 빠져 누워버린 주유에게 제갈공명이 조조를 이기려면 화공을 헤아리 모든 것 갖추었으나 남동풍이 없구나 라면서 주유의 심경을 툭 건드립니다. 누워있던 주유는 벌떡 일어나 제갈공명에 넙죽 엎드려 절합니다. 군사, 제발 남동풍을 구할 계책을 알려주시오. 이에 제갈공명은 짐짓 못 이기는 체하고 남병산에 제단을 쌓고는 하늘에 빌어 동짓달 20날로부터 3날 동안 남동풍을 불게 하겠습니다. 드디어 21날 약 3경이 되자 정말로 남동풍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유는 불을 이용한 화공계로 조조의 모든 배들을 불태웠고 이 전투에서 80만 명을 자랑하던 위나라 대군은 전멸되고 말았지요. 오나라와 연합군이었던 총나라에게는 필승, 압승의 전투였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적벽대전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KBS 역사 스페셜에 출연하면서 날씨가 전쟁에 승패에 영향을 준 사례로 적벽대전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정말 제갈공명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해서 남동풍이 불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제갈공명의 남이 볼 수 없는 날씨를 예측하는 지혜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겨울에 남동풍이 부는 기압배치는 통계적으로 1년에 한 번 나타날 정도로 아주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제갈공명은 오랫동안 융중에서 하늘의 흐름과 바람의 움직임을 관측해왔던 경험이 이때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화남지방에서 강한 저기압이 만들어지면 기압골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높은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권운, 권충운, 권적운, 고충운, 고적운 등이 차례로 들어오는데 바람도 북동풍에서 점차 남동풍으로 변해갑니다. 관천반기를 이용해 제갈공명은 남동풍이 불어올 것을 예측하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의 팁은 미꾸라지로 날씨를 예측한다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제갈공명이 한 어부에게 동짓날을 전후해 미꾸라지가 물 위로 부지런히 들락거리면 남동풍이 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기압골이 들어오면 미꾸라지가 물 위아래로 들락날락 할까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중의 기압이 낮아지면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줄어들죠. 기압에 민감한 미꾸라지는 호흡하기 위해서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뒤풀이하게 되는데요. 미꾸라지는 입으로 산소를 삼키고 항문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창자호흡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압골이 접근하면서 기압이 낮아지면 물 밖에서 산소를 들이마시기 위해서 미꾸라지는 자연스럽게 수면 위아래로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지요. 춤추는 물고기라고 불리는 미꾸라지를 이용한 제갈공명의 지혜가 너무나 부럽습니다.